슈어 X 필름으로 전면 유리를 꼽는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리에 굴곡이 발생하는 성형하는 부위에만 비누를 도포했습니다. 그리고 필름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또 물을 묻히죠. 울수 차량은 하도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갖고요. 플라스틱 가다로 가다를 만들었어요. 아예 정밀 가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룸미러 부분만 성형할 때 이렇게 룸이 파져 있으면 성형하는 게 불편해요. 그리고 찌글거리고. 그래서 룸미러 부분만 재단을 안 하고 나머지는 구웠을 때 또 필름이 조금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정밀하게 사이드를 맞춰놨고요. 성형한 다음에 상단과 하단에 그 히트건 때문에 생기는 끝에 미세하게 탄 현상, 그 현상이 생기면 이면지를 벗기고 안에서 시공하면 끝에가 완전히 접착을 하는데 조금 덜 접착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성형을 한 다음에도 이게 성형이 이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를 한번 또 정밀하게 재단을 해야 되겠죠. 네. 상단 하단하고 룸미러 부분은 다시 별도로 재단하는 가재단을 한 겁니다. 뭐 성형하는 영상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성형이 항상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팬더나 로데, 선셋으로 똑같은 차를 10번 했으면 결과도 똑같이 나와야죠. 그 결과가 성형을 한 이후에 모양이 조금씩 다른 거는 항상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 번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필름은 똑같은데 왜 성형의 결과가 달라? 자, 글라스틴트 비반사 필름은 팬더, 로데, 옵틱 W, 슈어 X가 비반사 필름입니다. 반사 필름은 선셋, 레인이 블루. 그 다음에 금속은 없지만 반사처럼 반사가 되는 필름은 페브, 멀티레이어 원단, 페브. 이 라인업 중에서 팬더, 로데, 슈어 X, 옵틱 W는 비슷해요. 근데 미세하게 다른 점은 뭐 때문에 다르냐면 안에 있는 코팅 구조, 그 다음에 세라믹의 구조, 세라믹의 재질, 거기에 따르는 점착제 다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름만의 이유입니다. 팬더를 열 때 했는데 조금 다르더라. 그러면 차량 유리의 표면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BMW 5 시리즈 차량에 또는 벤츠 E클래스 10대를 했는데 로데 필름으로 다 10대를 했어. 근데 왜 결과가 달라? 그러면 비누 세팅이 다른 거죠. 도포되는 비누의 양이 다른 거죠. 그 원인이 사실 알고 보면은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원인을 찾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로데가 성형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다른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팬더 굽던 그 양과 거리와 속도와 온도로 로데를 구니까 어려운 거죠. 다른 거죠. 그럼 그때는 거리, 속도, 온도, 또 비누 세팅 이걸 다르게 해주셔야 되죠.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 성형을 할 때 잠깐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시공하기 전에 30초나 1분 정도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유리는 어떨까? 필름은 어떨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들어가면은 그런 습관이 100대, 500대, 1000대 들어가면서 점점 발전하는 겁니다. 윈도우 틴팅은 단순한 스포츠하고는 달라요. 달리기 운동은 달리기 위한 근육을 잘 만들어주고 순발력을 키워주면은 갑니다. 근데 윈도우 틴팅은 그 스포츠보다 더 어려워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인과관계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몇 가지의 요소를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새 차를 하든 중고차를 하든 유리가 발수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유리에 그 광택약이 묻어 있든 안 묻어 있든 항상 똑같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스포츠처럼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동작들이 아주 원활하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 테슬라 X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40분에서 1시간을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 근육이 발달해야 되는 거죠. 그건 스포츠 기능입니다. 테슬라를 5대에서 항상 똑같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그거는 단순한 어떤 스포츠 동작만으로 안 됩니다. 생각을 해서 응용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오늘 굽는 거에서도 물론 동작은 비슷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꼭 주의시켜드리고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은 안 되는데 왜 장갑을 자꾸 끼냐고 그러신 분도 계세요. 장갑을 끼는 이유는 다만 누르려고 끼는 게 아니라 테두리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당기면서 하려면 손이 뜨거워요. 뒤니까 끼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제가 찍어 누르는 그런 시공을 하지 않아요. 온도는 오늘도 630도. 네. 성형 습관에 의해서 각자의 능력이 달라지는 결과가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라 그러니까 좌우로만 계속 움직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조금 있는 사람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얘가 지나간 굽는 곳과 굽지 않는 곳이 어떻게 필름이 움직이는지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그런 습관이 몸에 들어야 돼요. 끝에서 이렇게 가재단해놓은 그 필름들은 끝에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끝에 부분은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타지 않게. 끝에 라인이. 타면은 다 커팅 다시 해줘야 돼요. 예, 살짝 날려줘야 돼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이쁘게 굽을게요. 이쁘게 굽는다는 의미는 성형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로줄 터널이 생기지 않게 굽는 걸 이쁘게 굽는다고 그래요. 손으로 이렇게 누르지 않고도 얘가 이런 터널이 생기지 않고 반듯하게 유리하고 고착이 돼 있죠. 딱 밀착이 돼 있죠. 말하면서 이쁘게 굴라니까 잘 안 된다. 고기 많은 편은 아닌 거죠? 고기 많은 편 아니에요. 완전 일반 차 공면은. 굽는 거는 다른 차보다 어렵지 않고. 뭐 특이사항 같은 게 좀 있어요? 굽는데 특이사항은 평소에 굽던 대로. 별거 없네요, 그러면. 굽던 대로 꿔도 된다. 구울 때 모든 동작에서 차에 닿으면 안 돼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닿을까봐 또 뭐 당연히 뭐 휠라도 마스킹 하지만 무의식 중에 이런 데 단추가 있거나 저도 혁대를 매지 않았어요. 바클 쇠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닿죠. 또 하다가 딱 움직이다가 히트건이 여기 싹 스치거나 칼로 딱 재단하다가 이제 재단에 딱 끝나갖고서는 손을 딱 뛸 때 칼이 여기 스치거나 네, 그런 것 때문에 마스킹이 중요한 거고 동작이 중요한 거죠. 네. 이거는 스테인리스 칼 아닙니다. 일반 도르코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이거 위에 그 유리 기스가 가지 않는 타입은 이제 원형 칼날이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뭐 단추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안에 집어넣어서 자르는 방법이 있지만 정확하게 자르는 데는 이 커터 칼 타입이 가장 정확하고 동작도 여러 가지 곡면을 그릴 때 굉장히 유리하고 손도 덜 아픕니다. 손 아구가. 원형 칼날은 굉장히 여기가 힘들어요. 아구가 사용할 때. 그래서 저는 이 스테인리스 칼날을 집어넣은 이 칼을 쓰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칼날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 또 윈도우 틴팅 하는데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있어서 손을 이렇게 대기가 좋다. 커팅할 때는 5손가락을 쓰지 않아요. 대부분 3손가락을 써야 돼요. 이렇게. 4번째 손가락은 살짝 대도 되고 안 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짝 곡면이 있는 칼라를 쓰시면 예, 굉장히 커팅하기 좋습니다. 지금 커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끝에가 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끝에 라인이 조금 안 좋으면 덜 붙는 차 유리가 있어요. 밀착이 잘 안 되는, 딱 고착되지 않는 그런 차라고 가정을 하고, 이 차는 아니지만 제가 라인을 한번 밑에 살짝 성형됐던 라인을 일정한 간격으로 커팅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해봤어요. 이 정도 얇은 두께로 커팅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하나도 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대로 갈 거고요. 성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일직선으로 따줬고, 자, 이 라인을 룸미러 라인 재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 라인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에 뭐 불줄도 집어넣지만 형광등 같은 그 라이팅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라이팅을 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에 그 본넷 카바, 대시보드 카바하고 그 다음에 시트 카바를 밝은 톤의 어떤 재질을 사용해서 재단하는데 좀 더 쉽게 재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시공을 하면서 모든 사항들을 매번 반복해서 똑같이 하는 것도 저도 지겹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어떤 동작에서 왜 그 동작을 하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 있는 분들은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댓글이 한 100개쯤 넘어가면은 다 답글 달기가 힘들겠지만, 지금 단계에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자동 물통이, 야, 이것도 스톱 화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통이 전면 유리 그 필름 그 이면지를 벗길 때 여기에만 그 물을 뿌려서 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옷에 먼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끼니까 여기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데 분무가 이렇게 아주 곱게 나와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팔에서 먼지 하나 들어가면 모든 동작들 0입니다. 0, 제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순간. 근데 이 분무기가 굉장히 곱게 나오고, 보세요.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네, 보세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요. 네. 이렇게 바짝 조여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습도가 유지가 되면서 여기가 쭉 물이 많이 나와서 물이 흐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습하게, 전체적으로 습하게 물을 뿌려줘야 돼요.